교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할 경우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민 출국 금지와 100명 이상 모임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번 주부터 예배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독일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갔고 교회들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패닉에 빠진 유럽 상황을 글로벌 투데이에서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6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7,900만 명의 열매를 맺은 레인하드 본키 선교사의 이야기를 GNA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검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필리핀 복음화를 위한 스포츠 선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일 예배를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가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행정명령도 내렸죠.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가 도내 교회에 대해 예배 등 일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자체가 이 신천지 외에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 금지로 해석됩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 17일 주말 예방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137개의 교회가 대상이고요. 오는 29일까지 예배에 대해 발효되는데요. 감염 예방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과 기침 등 체크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거리 유지, 교회 소독 실시, 식사 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 모두 7가지입니다. 해당 교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면 집회가 전면 금지되며 같은 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도 지역 교회들의 그 예배 감독 이것들을 좀 강화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 발열 확인, 소독제 비치, 2m 거리 유지, 단체 식사 금지 등 7대 수칙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처럼 행정적 제재는 가하지 않는 대신 교회들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예배를 자제하도록 하고 이동 순회 점검반을 편성해 주말에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들을 감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유례 없는 종교 집회 제한 명령이었는데 교계에서는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두 단체는 담화문을 통해서 몇몇 교회에서 교인과 지역 주민 안전을 해치고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방역당국과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경기도가 발동한 주일 예배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 내용 7가지를 시행할 것을 교회들에 부탁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법적 권한을 사용할 때 일방적인 명령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우선시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네,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은 게요. 이 지역 중소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재정적 어려움도 많이 크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사실 쉽지 않고 방송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 중소형 교회들의 그 예배, 현장 예배를 하는 것을 이 비난하기만 하는 것,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기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되면서 헌금 재정은 악화되고 자비량 사역자들은 경제 활동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시도 지난 1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각 교단에 교단 차원이나 대형 교회들이 중소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단이나 대형 교회들이 중소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가 방역과 소독비를 지원하는 구조인 겁니다. 네. 이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지난 19일 긴급 회의를 열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미자립 임대교회 지원수를 1,0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해 총 6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아성은 지원받는 교회의 수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당초 지원 금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지원 교회 수를 2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각 교단이나 교회, 단체들이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모금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또 노숙인들을 돕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 공포가 좀 엄습한 이후로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로 상당수의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거리의 노숙인들은 시설에 이 무료 급식소를 찾거나 간단하게 제공되는 컵라면이나 빵 등으로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시설들은 거리에 노숙인이 추가되면서 이전 급식비에 배가 되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노숙인들의 무료 급식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예장 통합총회를 비롯해 전국 노숙인 시설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협력했는데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쪽방 상담소, 무료급식소 등 전국의 86개 시설에 지원금을 전달했고 노숙인들에게 손세정제, 음식꾸러미, 비상약품 등을 나눠주며 격려했습니다. 네. 또 이날은 IMF 이후 수원역에서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해온 수원예사랑 공동체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던 사업을 안전하게 재개하겠다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를 못하면은 더 건강도 나빠지고 또 위생도도 나빠지고 그래서 이게 다 진정이 돼가지고 시작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얼른 시작을 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요. 책임자가. 저희들이 매년 총회 차원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또 지역의 담당자들은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가 참 여러 곳에 여파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계가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뿐만 아니라 그 연중 최대 행사도 뭐 줄줄이 취소 혹은 연기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던 국가조찬기도회가 9월로 늦춰졌고요. 네. 오는 4월 12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부활절 이스터 퍼레이드도 2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 대구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취소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예.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결정된 취소 조치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3만 명이 모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부활절 연합예배로 기독교 문화를 대구 시민들에게 알리는 문화축제입니다. 대기총은 대구가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동시에 국가적 재난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대규모 종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 부활의 기쁨을 전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교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도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당장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김해 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성윤근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장류대성교회. 취약계층에게 긴급으로 전달될 사랑의 도시락 포장이 한창입니다. 장류대성교회가 설립한 장류대성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복지시설과 무료 급식소가 휴관에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들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 안전을 위한 물품들과 함께 사랑의 도시락을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도시락을 전하는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장애인이거나 고령의 어르신들로서 그 조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거동도 불편하시고 상당히 고독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계실 터인데요. 저희의 방문이 또 외로움을 또 들어드리고 또 더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행정과도 또 연계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도시락이 전달된 가정은 모두 61곳으로 장류대성복지재단 사회복지사가 직접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한 가정씩 방문해 최대한 접촉을 피해 문 앞에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 하는데 도시락을 또 갖다 주는데 너무 막 행복하고 말도 못 한다.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일반 간편식으로 돌리다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거운 것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섬기면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장류대성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결식 학생을 위한 급식비 지원, 노인 무료 급식 사업인 빨간 밥차 등 다양한 사역들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장류대성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취약계층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과 도시락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지금 조금 어려운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따뜻한 섬김과 나눔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성윤근입니다. 호주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민 출국 금지와 함께 100명 이상 모임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대다수 교회가 당장 이번 주부터 예배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트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개장 후 단 10여 분 만에 쌀과 고기, 냉동식품과 휴지 등 생필품들이 무섭게 사라집니다. 충분한 공급량이 있으니 안심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에 기승한 사재기 현상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주 전 20여 명에 불과했던 호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느새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관광객을 모았던 부활절 축제와 비비드 축제 등 대규모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지난주 500명 이상 실내 모임 금지를 발표했던 호주 정부는 일주일 만에 모임 제한 인원을 100명으로 조정하며 생물 보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So a ban on non-essential gatherings of persons 100 and greater in indoor areas. So in outdoor areas it's 500, indoor areas it's 100 and that is effective now as of today. 호주 정부의 발표에 따라 교회들의 예배 방식도 변했습니다. 실송처치는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으며 호주 최대 개신교 교단인 호주연합교회의 디에드리 파머 총회장은 교회의 간행이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각 교회들이 정부의 방침을 엄격히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한인교회들도 예배당에 손세정제를 배치하고 해외 입국 교인들에겐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100명 집회 금지안은 각 교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배 횟수를 늘려 인원을 분배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자가 건물 없이 예배 장소를 빌려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여력치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교회를 제외한 대다수 교회가 온라인 영상 예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어 예배 방법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이번에는 독일 소식입니다. WHO는 유럽 코로나 상황이 중국에서 전염병이 한창일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와 유치원에 휴교령을 내렸고 교회도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지난 17일 유럽연합은 30일간 외국인의 EU 국가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사실상 유럽 대륙이 전면 봉쇄됐습니다. 독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축구장과 극장이 문을 닫은 데 이어 전국의 모든 학교가 부활절까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식료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슈퍼마켓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재기 열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as Wichtigste zuerst. Wir werden das Virus besiegen.
Dafür bitte ich uns alle, seien wir vernünftig und seien wir solidarisch. 독일 정부가 50명 이상의 인원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독일의 교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처음 시행된 지난 주일 대부분의 교회들은 짧은 안내문만을 붙여놓은 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주일 오전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교회 앞은 한산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정부가 권고한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Die Bundesregierung hat gestern Abend bekannt gegeben, dass ab sofort alle öffentlichen Versammlungen abgesagt werden. Das trifft auch die Gottesdienste.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선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베를린에서 CTH 뉴스 김영환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제 유럽이 새 진원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유럽 사회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의 김종희 지국장과 전화 연결해서 유럽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희 지국장. 네, 파리입니다. 네, 현재 유럽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의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른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현재 4만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3,500여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사망자 숫자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환자가 급증한 롬바르디아의 경우 중환자실 부족과 인공호흡기 부족,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망자가 쏟아지면서 화장을 하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시신들이 묘지와 성당에 쌓여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도 각각 15,000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스페인이 800여 명, 독일은 5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독일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이미 주변의 국경을 통제했으며 스페인도 모든 의료시설을 국유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11,000여 명의 확진자와 4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는 전쟁 중이다. 보건전쟁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전쟁이다라고 선언하며 전 국민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식품이나 의약품 구입, 특별 목적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통행이 금지되며 모든 국민들은 외출을 하려면 통행증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네, 우선 초기의 대응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기승을 부리던 초기에 유럽은 한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 해당하는 전염병 정도로 생각하고 입국 관리나 국가 간 이동 등 그 어떤 제약과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은 EU 회원들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생겐 조약의 명분을 앞세워 검문 강화 조치 등의 기초적인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부각된 의료 시스템의 부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은 모든 국민들에게 우수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상의료를 앞세운 보편적 의료 복지가 전체적인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체적으로 의료 수준이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유럽 특유의 위생 문화나 유럽식 스킨십 문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안이한 위생 문화 인식인데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선 손 소독제를 비롯한 위생용품 사용과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 캠페인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등 폭행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유럽 각국 보건당국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 특유의 스킨십 문화입니다. 볼키스와 포옹 등의 인사법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보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럽 각국은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사항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EU의 국경 차단 그리고 개인의 외출 금지가 부활절을 앞둔 종교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바티칸은 현재 모든 미사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국내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교황이 주례하는 모든 예배와 3종 기도 행사를 신자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탄절만큼 중요한 성주간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최후의 만찬,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으로 성주간이 신자 참석 없이 치러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도 예배가 멈추었고 교회나 성당의 문은 굳게 닫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의 한인교회들도 각각의 교회 사정에 맞게 주일 예배를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 예배 등 온라인 가정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파리에서 CTS 뉴스 김종희입니다. 네, 유럽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전 세계가 기도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술장로회 고신총회 세계선교회가 3월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예장 고신 세계선교회는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우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등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식 기도의 기간 동안 모인 성금은 대구 경북 지역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마스크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의료진을 위해서 애프터 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애프터 유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먼저 양보하는 캠페인입니다. YWCA는 마스크 오부제 시행 이후 마스크 한 장 이웃과 나누기를 제안하면서 개인 위생관리와 면마스크 활용하기, 외출과 모임 자제하기, 돌봄 노동자들과 의료진을 먼저 생각하기를 실천 수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결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성명에서 학생들의 안녕과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 2주 연기는 꼭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추가적인 연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치적 고려 없이 학생들의 안전과 감염 확산 방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휴업 기간 동안 온라인 가정 방문을 할 것이라면서 온라인을 활용해 학습을 점검할 수 있는 상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감축을 비롯해 대입 일정과 수능 시험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하다며 재난 상황에서 교육 과정 운영의 파행을 막을 수 있는 교육 환경과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뷰티 구호 개발 NGO 월드 뷰티엔즈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새정수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월드 뷰티엔즈는 김수현의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후원받은 3천만 원 상당의 큐프 녹차 새정수 2천여 개를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를 통해 대구 지역 병원과 교회들의 새정수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달식에서 월드 뷰티엔즈 장원일 이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교회들과 병원 의료진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머리 좋은 사람들 김수현 대표는 알코올 성분이 없고 인체에 무해한 천연 새정수가 대구 시민들과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릴레이 연주 캠페인인 힘내자 대한민국 플레이 하트를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한 릴레이 연주 캠페인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인 발달 장애인 연주자들이 음악적 재능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발달 장애인 연주가 이동현 군의 어머니는 발달 장애 연주가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연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캠페인은 참여한 연주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비장애인 연주자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주님을 위해 헌신한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향년 79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긴 레인하드 본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G&A 소식입니다. 레인하드 본키는 79년의 인생 가운데 60년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본키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Jesus didn't call us to deliver sermons, he called us to deliver people. And I believe this is what happens in our crusades. I am not decorating prison cells, I'm setting the captives free. 본키는 동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독일 출신 복음주의자인 본키는 9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뒤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Because it's my calling. It's very specific and personal. God spoke to me as a kid that I would preach the gospel in Africa.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의 작은 왕국인 레소토로 향합니다. 선교사로 사역한 7년 동안 쉬운 순간이 없었지만 특히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전합니다. 리젠트 대학교 신학과 학장인 콘 베커는 본키가 주관하는 모임에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And he said very early on he heard this voice that said Africa shall be saved. And to the end of his life he never stopped believing that this was indeed the voice of God. 주님은 본키에게 아프리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라는 비전을 줬습니다. 그리고 본키는 8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노란 텐트 안에서 복음을 위한 모임을 열어가기 시작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There would be a wonderful time of worship. He would preach the gospel, the very simpl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en he would give an invitation for people to come forward. And people in their thousands, sometimes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ould come forward and dedicate their lives unto the Lord. 본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커는 본키의 선교사역 가운데 치유의 기적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People that were not able to walk could walk, people that were blind could see, and the deaf could hear. 지난 1967년부터 이어진 본키의 사역을 통해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의 7,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향년 79세의 나이로 레인하드 본키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검도 선교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최근에는 뜻깊은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다음 세대를 위한 대회라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제1회 필리핀 학교 검도대항전이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필리핀 국제기독사관학교와 대한국제대학 학생 50여 명이 검도의 비전을 품고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에겐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기 위한 첫 대회인 동시에 대회를 주최한 제 필리핀 대한검도회는 검도로 선교를 펼쳐가는 의미 있는 첫 발걸음입니다. This Comdo is a big encouragement for the Filipino people to accept or to have a practice so that it will be continued for the other generation to come. Not only by this time, but other generations. So it's better now we have to introduce in every Filipino, it's girl or a boy, it's a good talent and skills. 대한검도는 2013년부터 필리핀 교도소 교도관들과 필리핀 한인들을 대상으로 검도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필리핀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필리핀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보급된 것입니다. 선교지 학교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검도를 배웠지만 학생들의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특별히 대회를 통해 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I feel good that all my teams there to support me and also God always there to guide me. And thank you because I'm improved my skills for doing kendo. This is for all to God. And thank you because for my friends is my and also my inspiration. And also God. Firstly is God.
제필리핀 대한검도회는 검도 보급이 필리핀 한인 선교사를 통해 필리핀 현지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선교적 도구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검도 수업을 시작한 학교 측도 학생들이 검도로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 나라의 건강한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성실하게 대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검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또 사범으로 잘 성장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 미래에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도구가 될 것인지를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선교적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도 스포츠를 통한 선교의 모델이 필리핀 다음 세대들을 통해 열매 맺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미국 엘라베마 하일랜드 교회가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위해 그랜드뷰 멀티 캠퍼스를 개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일랜드 교회는 성명을 통해 제퍼슨 카운티 보건부와 협의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 키트가 국가적으로 많지 않아 기침이나 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일랜드 교회 크리스 하지스 목사는 교회 대표자들이 보건당국과 시장들을 만나 교회가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지금 우리의 도시와 이웃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가 총신대 관선재단 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징계 회부 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동협은 입장문에서 관선 이사회는 교내 공식 기구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민감한 사항이라는 근거로 이 교수를 징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서 총장이 이번 사안을 진영 논리라고 단정해 별도의 징계 사유로 제청한 것은 반동성애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 총장의 부당한 징계 제청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이 총장이 징계 제청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비판과 대항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TS 영서방송이 강원 지역 임원으로 헌신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위원을 초청해 임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 설교로 나선 이사장 곽도희 목사는 설교에 대한 헌신된 마음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며 선교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에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가 추대됐으며 지역 운영 이사장에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횡성감리교회 양명환, 평창중앙교회 조장환, 영월 서머나교회 노인국, 정선감리교회 이석재 목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선교제일교회 유화종 목사는 사무총장으로, 아펜젤로 교회 정인수 장로는 평신도 운영위원장으로 각각 추대됐습니다. 이날 신임 이사장 김미열 목사는 CTS 영서방송을 CTS 강원방송으로 승격시킬 것을 제안했으며 이사회는 이 제안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TS 조이 필리핀의 개국 4주년 기념 행사가 필리핀 알라방에 있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규모를 최소화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CTS 조이 필리핀 미디어 선교사들이 지금껏 이어온 활동과 성과를 보고하며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초청 강사로 말씀을 전한 킹스 칼리지 권영수 선교사는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송국이 되길 바란다며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역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의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 CTS 조이 필리핀 방송국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는 필리핀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CTS 라디오 조이와 CTS 기독교 TV의 필리핀 지사로 필리핀 한인과 현지인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로 복음을 전하며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선교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헬멧을 개발했습니다. 이 헬멧은 전방 5m 안에 있는 사람의 체온을 측정해 37.5도가 넘으면 경보음이 울리는데요. 현지 언론은 헬멧에 대한 시범 적용을 마쳤고 조만간 전국에 보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재판부가 지적장애인 19명을 살해한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인은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주장을 반복해 비난을 샀는데요. 재판부는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위해 지역관리 수백 명이 모여있던 태국 남부 국경지방 행정센터 앞에서 잇따라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이번 폭발로 20명이 다쳤지만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범행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나 7명이 숨졌습니다. 타스 통신은 사망자들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이 가운데 4명은 어린이였다고 보도했는데요.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전선 합선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성인들이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인 1조 5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국은 애플이 제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담합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애플 측은 투자와 혁신을 통해 프랑스에 24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행사를 금지하고 소매점과 식당, 술집과 오락시설의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시모네타 소마루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를 특별 상황으로 재분류한다며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약 6조 2천억 원을 빌려달라는 베네수엘라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여객기를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섰지만 오랜 경제난으로 코로나19 대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요청을 검토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국제통화기금의 개입은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정부 승인에 입각해 이루어진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2일과 25일은 제주도, 26일에서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